여러분 혹시 오늘 오가시는 길에 초만원에 만원 지하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방에서 사정없이 밀려드는 인파의 압박감을 느끼며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든 곤란한 상황을 마주해 보셨을 것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나는 오늘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몸 하나 온전히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 끼어 있는 걸까? 세상살이도 참 똑같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새로 문을 연 식당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김치찌개 냄새를 풍기며 들어갔더니 메뉴판에 돈가스가 있고 그 밑에 느닷없이 고르곤졸라 피자가 있고 심지어 여름 특선으로 묵사발까지 팔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속마음은 뻔하죠. 직장인의 점심지갑도 열고 근처 중학생들의 소소한 용돈도 모으고 주말엔 데이트하는 연인들의 주머니까지 모두 공략하겠다는 원대한 야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우주의 등기권리증이라도 쥔 대단한 소유주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치찌개는 조미료 맛만 가득하고 피자는 냉동 도우가 씹히며 묵사발은 미지근합니다. 결국 그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임대 안내문이 유리벽에 쓸쓸히 붙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거절을 못해 온갖 잡무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받아가던 예스맨 김 대리는 결국 급격한 면역력 저하로 병가를 쓰기 일쑤고 사방팔방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사회적 인맥에 극진히 공을 들이던 이 부장은 정작 주말에 이사할 때 용달차 조수석에 같이 타줄 진정한 내 사람 한 명 없어서 홀로 빈잔을 채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어나가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이토록 아등바등할까요? 왜 내가 감당할 영토를 스스로 좁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머나먼 옛날 맑은 밤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던 고대의 스승들은 이 무모한 팽창의 끝이 결국 허망한 빈손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해와 달을 지표삼아 우리 마음에 낀 과욕의 때를 벗겨낼 아주 차갑고도 서늘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대 위에서 함께 가볍게 산책할 생각의 지도입니다. 우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소중히 보관해온 오래된 가죽 두루마리의 먼지를 털어내어 그 깊이 있는 원전의 문장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것입니다. 아주 진솔하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어둠 속의 글귀가 어떻게 2500년 전 동양의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존을 고민하던 영웅들의 전술과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날 정교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현대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옛날 이야기를 아주 냉철한 숫자의 사실로 증명해내는지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냉철한 통찰을 품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복잡한 인생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나만의 든든한 연대를 구축할 구체적인 인생 설계도를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얹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두고 음미해볼 옛 기록은 탈무드 아가다 BOL 1부 2장 37절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의 글귀를 한 글자씩 함께 마주해보시죠. 그리고 별들을 창세기 1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에 대해 랍비 아하가 이렇게 깊은 성찰을 담은 비유를 던졌습니다. 달과 별이 왜 맨날 밤하늘에 무리지어 운행하는지는 옛날 어느 현명한 임금님의 영토와 신하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 밑에 두 명의 나라실 하는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방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시골 영토 전체를 지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좁고 견고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딱 하나만 맡아 정성껏 돌보겠다고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흐뭇해하며 특별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욕심을 다스려 스스로를 낮추고 작은 도시 하나만 책임지겠다고 결단했으니 내가 특별한 포상을 내리노라. 그가 길을 나설 때마다 도시의 가장 현명한 의원들과 온 나라의 백성들이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곁을 보좌하며 따르게 하고 그가 돌아올 때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호위하도록 명령하노라. 세상을 빚어낸 거대한 힘도 이와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달이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밤이라는 고요하고 한정된 무대만을 비추기로 멈추어 섰으니 나는 달이 나올 때 하늘의 은하수 모든 별들이 군대의 기수단처럼 달을 호위하며 함께 솟구치게 하고 달이 들어갈 때 별들도 깃발을 내리며 함께 들어가는 아름다운 연대를 하사하노라. 자, 이 오래된 예시야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명확하게 짚어봅시다. 하늘의 해와 달을 바라보던 고대 유대의 랍비들이 가졌던 아주 진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태양은 대낮의 무대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저 은은한 달은 수많은 별들을 호위대로 거느리고 무리지어 다니는가? 이에 대한 성서 창세기 랍바 6장 4절의 전통적인 답변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합니다. 달은 태양처럼 낮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려 다투지 않았고 스스로의 분수를 깨닫고 밤이라는 작은 시간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리적 영토가 축소되는 냉정한 현실을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깊은 성찰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내 역량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멈추어 성벽의 선을 정확히 긋는 결단이야말로 겉보기엔 손해 같지만 실은 거대한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는 선물을 지급하는 정교한 작동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깊은 문맥 속에 담긴 정교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늘 외연의 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광활한 시골 영토 전체를 호령하는 대리인이 이긴 것 같고 한정된 작은 도시 하나만 다스리겠다고 스스로를 축소한 달은 다소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삼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방 40리가 사막인 허허벌판을 혼자 통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길목마다 적들이 나타나는데 내 등을 맡아줄 믿을 만한 부하 한 명 없이 드넓은 영토의 깃발만 쥐고 있다면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자 재앙입니다. 반대로 튼튼한 성벽으로 사방을 걸어 잠근 작은 도시 딱 하나만 책임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토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군주의 칙령에 따라 도시의 현명한 의원들과 성안의 모든 백성이 한 몸처럼 똘똘 뭉쳐 성벽을 지킵니다. 흩어졌던 나의 자원이 하나의 용광로처럼 단단하게 뭉치기 때문에 힘의 밀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결국 외연을 무한히 늘리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이 뺄셈의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이탈하지 않는 나만의 결사대를 얻는 가장 영민하고도 본질적인 전략적 등가교환인 셈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의 향기를 품은 고대의 비유를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생계와 치열하게 대면하는 우리의 일터에 그대로 이식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한식부터 양식까지 다 팔려던 식당 사장님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 모든 손님과 시장을 다 통제하겠다는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직원들의 이탈과 낭비되는 식자재, 그리고 결국은 대중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로 귀결됩니다. 반면 이 분야에서 깊은 내공을 지닌 진정한 고수들은 달의 방식을 씁니다. 우리는 오직 밤 10시 이후 퇴근길의 고단한 하루의 끝에 눈물을 삼키는 직장인들을 위해 아주 칼칼한 동태탕 딱 한 가지만 정성껏 준비합니다. 낯손님을 과감히 양보하고 단체 예약을 정중히 사양하며 스스로 문턱을 좁힙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영역을 한정짓는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좁은 통로를 뚫고 들어온 소수의 마니아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내각의 앞을 지키는 든든한 단골, 즉 별들의 호위대가 되어 성벽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 자원을 한 곳에 쏟아부을 때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차가운 생존의 사실입니다. 자, 스스로 몸집을 좁혀 밤하늘의 은하수를 전속부대로 획득했다는 이 사막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동양의 깊은 철학 속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로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선 일터는 세상의 냉혹한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아주 엄격한 단련장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2장에서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소즉득 다즉혹, 즉 적게 가지려 할 때 참된 가치를 내 손에 움켜쥘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가지려 욕망을 뻗치면 결국 가야 할 길마저 잃어버리고 미궁에 빠진다는 질서입니다. 치열한 전장 한복판에서 손무가 작성한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의 기록도 똑같이 조언합니다. 아전이적분, 즉 삶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내 역량을 넓게 분산시켜 방어선을 엮게 만들지 말고 오직 내가 가장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곳에 에너지를 압축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동서양의 거장들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훈화가 아닙니다. 뼈아픈 실전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도출해낸 포기하고 좁히는 자만이 밀도를 확보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는 지극히 냉철한 생존의 진리입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현실과 괴리된 고대 철학자들의 담론일 뿐 오늘날과 같은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합니까? 현대 경영학과 행동과학의 실증 데이터는 이 법칙을 명확한 숫자로 소름 돋게 완벽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쉬나 아이엔가 교수 연구팀이 매대에 잼을 24가지나 화려하게 진열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실컷 하고 가버렸죠. 그런데 과감히 욕심을 내려놓고 딱 6가지만 골라 진열했더니 실제로 결제를 진행해 잼을 구매한 소비자의 비율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도한 선택지 앞에서는 인지적 마비가 와서 선택을 멈추고 극도로 좁혀진 확실한 가치 앞에서만 지갑을 엽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온갖 채널에 광고 비용을 뿌리는 것보다 내 옆을 지키는 단골들의 이탈을 단 5%만 세심하게 막아내도 실제 기업의 순이익은 최소 25%에서 최대 95%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프레드릭 라이히엘트의 정량적 연구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인맥 10만 명보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줄 1000명의 진정한 팬을 만드는 것이 거대 자본을 이겨내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결국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이들은 뺄셈의 마법을 뼈저리게 체득한 지혜로운 현자들 뿐입니다. 이제 이 낡은 가죽통 속의 글귀를 3가지 깊이 있는 차원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분석해봅시다. 첫 번째는 언어와 문법이라는 도구입니다. 원문은 달이 기꺼이 스스로를 좁혔다고 표현합니다. 본능적으로 더 큰 시장, 더 넓은 권력, 모두의 부러움을 갈망하는 우리의 속성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독특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양보하며 살라는 뻔한 교과서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체력과 시간, 한계점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내가 100% 장악할 수 있는 좁고 날카로운 통로를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골목길 카페를 열면서 대형 브랜드를 무작정 모방하여 50가지 메뉴를 늘어놓는 우매함을 멈추고 우리는 오직 매일 아침 손으로 엄선한 원두 딱 한 가지만 내놓습니다 하고 정중히 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다른 음료를 찾아 발길을 돌리는 스쳐 지나가는 대중을 흘려보내는 쓰라림을 견디고 가치를 알아주는 진짜 동반자들을 위해 영역을 좁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와 사회라는 관점을 대고 이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방대한 벌판을 대충 보살피는 관리자와 견고하게 성벽을 둘러싼 작은 도시, 딱 하나만 촘촘하게 수비하는 관리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넓은 영토에 깃발을 쥔 자가 승자 같지만 임금님은 도리어 좁은 도시의 수비자에게 도시의회와 온 백성이라는 결사대를 통째로 안겨줍니다. 영토의 넓이와 결속력의 농도가 반비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회사 회의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자잘한 소모품 사용량부터 보고서 줄 간격까지 사사건건 지배하려 드는 순간 정작 그 부서가 해내야 할 핵심 프로젝트는 사방에서 균열이 생기며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분산된 시선 때문에 정작 뭉쳐야 할 역량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칼자루를 쥔 현자들은 지역적인 권한을 과감히 동료들과 나누고 오직 모두의 열정을 이끌어낼 단 하나의 핵심 지표만 거머쥔 채 힘을 집중시킵니다. 무한한 외연 확장은 힘의 고가를 부르고 지켜야 할 자리를 뾰족하게 좁히는 결단만이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과 수사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정밀하게 해체해봅시다. 임금님은 달을 캄캄한 하늘에 그냥 외롭게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달이 밤길을 나설 때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갈 때도 하늘의 모든 별들이 군대의 기수단처럼 발걸음을 맞추어 에스코트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고고하게 홀로 빛나려 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든든한 동행자들의 숲을 하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홀로 결실을 독차지하고 온 세상의 조명을 혼자 받으려는 자들은 거친 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먼저 벌판에 덩그러니 남겨져 위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성과를 좀 거두었다고 해서 같이 밤샘하며 헌신한 동료들과 협력업체들의 몫을 야박하게 취하는 순간 내 곁의 사람들은 소리 없이 등을 돌리고 나는 캄캄한 우주 한가운데 고립되는 것입니다. 달은 태양보다 덜 밝고 밤이라는 정해진 시간만 지키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언제나 그의 양옆을 촘촘히 호위하는 은하수 무리와의 동행에서 완성됩니다. 좁혀진 울타리 안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귀한 단골들, 나와 가치를 나누는 파트너들과 절대 풀리지 않는 단단한 연대의 그물을 엮으십시오. 그들이 반짝여야 당신의 밤길도 곱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한 고대의 단단한 구조들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함에 체계적으로 정돈해봅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본능적인 욕망, 즉 세상 모든 시간과 영토를 태양처럼 다 거머쥐고 흔들겠다는 채움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함정입니다.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선을 넓게 펼쳐버리면 결국 우리 손끝에 남는 것은 한계에 직면한 재정 상황과 차갑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냉소뿐입니다. 반면 뼈아프게 나의 바닥을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지킬 작은 영토의 경계선을 냉정하게 확정할 때 우리의 현실에는 놀라운 반전의 카드가 쥐어집니다. 뾰족하게 좁혀진 그 자리에 집중된 에너지는 압도적인 화력을 내뿜고 그 결속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든든한 은하수 동맹군들과의 아름다운 연대를 하사합니다. 인생의 진짜 성장은 무조건 덧붙여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할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낭떠러지 너머로 던져버리는 과감한 뺄셈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초만원의 출근길에서 내린 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쥐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낀 자만심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내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다 통제하고 모두에게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대한 허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양보해야 할 시장과 내려놓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십시오. 둘째, 행동의 무기를 뾰족하게 갈아내십시오. 기획안이나 리포트에서 남들이 다 쓰는 평범하고 흔해 빠진 내용들을 과감히 도려내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게 끓여낼 수 있는 단 한 그릇의 정성을 다한 깊은 요리처럼 여러분의 가장 핵심 무기에만 온 힘을 집중해 투사하십시오. 셋째,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소수의 동반자들을 온 힘을 다해 껴안으십시오. 사방팔방 에너지를 흩뿌리며 낭비할 리소스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나를 믿고 지탱해주는 소중한 오랜 파트너와 10명의 진짜 단골에게 압도적인 가치와 든든한 몫을 쥐어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거친 밤하늘을 지켜내줄 별들의 군대를 조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넓게 확장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끊임없이 영역을 키워라 하고 종용하는 끝없는 대낮의 본능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무한 팽창만 추구하던 거대한 공룡들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도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이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혹독한 찬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생존하여 마침내 찬란한 아침을 여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단단하게 뭉쳐낸 조밀하고 촘촘한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내 안의 팽창 본능을 제어하여 이 오래된 지혜의 성곽 안에 가두고 여러분만의 뾰족하고 단단한 생존의 좌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캄캄한 밤하늘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좁혀 들어갈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밤길을 지켜줄 수많은 은하수 별들을 호위무사로 아낌없이 보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거대한 뺄셈의 용기를 장착하여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